오늘장 핫한 섹터와 핫한 종목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죠. 투자인은 투는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각 1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지 화면을 통해 첫 번째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큰 이벤트 온다. 큰 이벤트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지수는 최고가를 경신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큰 덕분이겠죠. 이에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엔비디아가 시장 주도주로 자리했습니다. 이 주도주에 등극한 후에 이 봉 차트를 보시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본 10%를 23년도부터 기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이 노란 색깔 점은요. 실적 발표 후 5일간의 주가 등락률을 기록한 건데요. 사실 이걸 보면 실적과 주가 등락률이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 목표가를 월가에서 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게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될지 그게 좀 미지수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요게 중요하네요, 요게. 네, 일단은 어닝 스퍼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엔비디아는 솔직히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AI 시대의 가장 주도가 된 종목이고 거기다가 실적이 지금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이제 가이던스를 얼만큼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봤을 때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을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좋은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까지 좋게 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차익 매물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응들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적은 잘 발표했는데 주가가 그날 당일 중으로 밀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끝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 보게 되면 오히려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점에서 당장 그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해서 그날 뭐 어떻게 변화가 돼서 뭐가 어떻게 딱 됐다 이거 가지고 생각하시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사볼 수 있는 또 기회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잘 나오게 되면 그를 미리 준비했다가 또 정리할 건 또 정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더 궁금한 게 SK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은 어떨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후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해요. 또 그거 알 수 있는 거는 그건 하나 알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딱 봐서 올라가면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오히려 밀린다 그러면 다시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이게 고민이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하이닉스를 그거를 바라보면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아마 내가 그러니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들어가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반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리면 사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입장으로는 혹시나 흔들릴 때 대비할 거를 조금 준비하시고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떨어지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반 정도 좀 대응하는 전략 마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 대표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공략주로 이수페타시스 제시해 주셨잖아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소개해 주시고 이틀 만에 목표가를 돌파했어요.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그 위에서 주가가 맴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투자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이수페타시스 가격 전략 AS 좀 해주시죠. 민수페타시스라고 읽더라고요. 민수페타시스. 그렇죠.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뭐 여기서 더 가니까 지금 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기다려 봐야 될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조로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시세가 그리고 또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들이 맞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격이 맞아야 사겠죠. 근데 지금 저 고점에서
약간 별이 되어라 그리고 딱 떠 있는 입장 쪽에서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전략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정시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AI 가속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거기다가 구글 쪽과 함께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번에는 퀄 테스트가 들어간 쪽이 엔비디아 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빠르면 2분기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시장에서 맞는 또 하나의 AI 시대에 맞는 인프라 종목이다라고 보면서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신규로 뭐 사고 싶지만 사면 물릴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네, 보니까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도 또 한 번 더 치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전에 그러면 다시 지난주로 돌아가고 싶은 느낌이죠.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위쪽에서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이수페타시스를 접근해 보자. 지금 자리는 좀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수혜주하면 또 하나 마이크론이란 종목도 있죠. 어제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으로 좀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고 또 차트도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보면서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유무상증자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회사가 그런 결정으로 내서 주가도 급락하다 보니까 또 갑작스럽게 또 빠르게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들이죠. 근데 나왔던 내용들을 유상증자 금액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네. 일단 뭐 부채 갚는 거 있고 근데 부채 쪽은 아마 베트남 공장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증자를 해서 용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시설 투자 쪽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저희가 밉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는 증자가 된 이상 쪽, 증자 결정이 된 이상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확장한다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가격들이 지난번 한 25,500원대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네. 그동안에 좀 어차피 증자는 받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때 조금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서 차라리 그 줄인 비중을 가지고 증자 쪽으로 들어가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25,500원은 일단 지금 단계선 저항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금액은 딴 데 쓰지 마세요. 마이크론 증자할 때 그대로 다시 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 25,5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조절해서 또 네. 증자 이슈가 터졌을 때 다시 활용하자. 아까 증자 이제 받으셔야죠. 받을 준비 네. 하셔야죠. 그럼 거기 받고 나서 단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보유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증자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저기 의견이 매도로 나왔네요. 매도가 아니라 네, 예, 매도는 아니고 예, 보유 의견입니다만 네. 예, 그런 운용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올라왔었을 때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리자 네. 쪽에서 파란색 매도로 뜨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지 마시고 보유 쪽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탑픽주를 노려보면 좋을까요? 저번에 이수페타시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는 해야죠. 반도체 네. 쪽은 살아 있으니까요. 네. 그중에서 자리까지 괜찮은 종목의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한솔라이온스 이 종목이 눈에 띕니다. 지금 한때 또 거래 정지됐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그 관련된 내용들은 뭐 회사 직접적인 내용들은 없고 전 대표가 이어졌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이 사업 면에서도 네. 초정밀 부품 관련된 쪽에서 제작하고 가공 세정하는 쪽입니다. 이게 앞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빈메모리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밖에 없고 조금 이따 하반기 가게 되면은 저희가 낯익은 기업들이 좀 나올 겁니다. 네. ASML과 협업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가시화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이끌어갈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거래가 별로 없거든요. 없는 쪽에서 지지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레벨업을 서서히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지난 고점대 부근에 15,360원이 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실적만 확인돼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5,000원대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왔던 지지권들 이 정도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1,200원 정도까지 잡아보고 거기서 대응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아이원스 매수해 놓은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전고점과 비슷한 위치인 15,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투자인은 투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네, 제2의 실리콘2를 찾아라. 앞서 12시 보에서도 화장품 세트 언급해 드렸죠. 오늘도 화장품은 쉬지 않습니다. 이제는 탄탄한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꾸준히 오르니까 정말 제2의 실리콘2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작년에 화장품 수출액이 8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4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8,000원대였던 주가가 3만 원까지, 3만 원을 오늘 뚫어냈죠. 급등한 바 있습니다. 총 4배 정도 실리콘2 주가가 상승한 바 있는데요. 우측을 보시면 화장품 섹터의 목표가가 줄상향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클리오, VT,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전반적으로 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무려 70%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아이패밀리 SC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부각받기 시작하는 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받기 시작했고, 네. 그런 쪽에서 브랜드가 로맨이란 혹시 많이 쓰십니까? 이 브랜드? 네, 저는 로맨 쓰고요. 지연 아나운서도 네. 로맨 립을 씁니다. 근데 그럼 주주 주세요? 아니요, 그건 아이고, 아니에요. 예, 아깝네요. 아쉽게도. 예. 내가 잘 쓰는 거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서, 이런 주가도 있네? 그러면 사보셨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쪽으로 보셨을 때, 일단 이게 지금 트렌드에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먼저 일본 쪽에서도 핫하게, 브랜드, 로손, 편의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각받기 시작했고, 일본 쪽,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해외 쪽에서 잘 팔리는 모습들까지 확인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브랜드력, 지금 트렌드에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누즈라고 혹시 아십니까? 새로 나왔던 브랜드라고 하는데. 뭐요? 누즈. 누즈는 저 모릅니다. 예.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바를 수도 없고 제가. 예. 네.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 실적 발표 나온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하면 이번에 분기 실적이 100억대가 넘었습니다. 한 118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서 한 400억 이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총 대비해서 한 5천억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비싼 시총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성장 밸류까지 감안하고 화장품의 특성상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우상향이 시도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전고점 때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고 싶지만 사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좀 조정 나왔을 때 단기 기억이 좀 벌어진 게 좀 조정이 들어가서 축소가 됐을 때 그때 사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적어도 한 33,0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고가까지 다 뚫어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 중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고가 경신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도 있고요. 또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도 있고 또 인수한 인그루드 랩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인그루드랩은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최대 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특히 지금 그 선블럭이라고 그러죠. 선크림 이쪽에서 동양인은 그래도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블럭 없어도 그냥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서양인들은 선블럭 그 선크림을 꼭 바른다라고 하게 되면 겨울에 보다도 여름 때가 성수기겠죠. 성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은 약간 또 거래 정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때 가서 대응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시세가 더 강하게 못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네. 지금 당장은 잉글루드 랩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봐야 되는데
둘 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적이 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그 관점과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을 감안하시게 되면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신규로는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코스피 가기 전에 이제 좀 약간 좀 정체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대 보고 들어갔을 때를 대응한다라고 보고는 매매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긴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일단 타이밍을 노리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보유자는 괜찮지만 신규로 매수하려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 매수해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으로 유명한 클리오도 아까 뭐 자료로 보셨겠지만 증권사에서 최근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리가 역시나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이신가요? 네, 다 좋은데 올라와 있어요. 그럼 사고 싶은 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이 그런 거 무시하고 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까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조정주 매수라는 얘기는 진짜 사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0주만 사보세요. 그냥 해놓고 조정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산다라고 하시는 게 낫지. 여기다가 이게 지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덜컥 다 산다라고 네. 했을 때는 흔들렸을 때는 대응할 게 없거든요. 그런 쪽의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클리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브랜드가 페리페? 맞죠? 이거 구달? 페리페라. 예, 페리페라인가요? 네, 페리페라. 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외우면 이렇게 됩니다. 예, 페리페라. 네. 구달 이것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핫한 브랜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예 맞습니다. 단독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로 보여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핫한 트렌드가 되고 실적까지도 갖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생각보다 화장품 밸류를 얼마나 줘야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정도의 20배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좋은데 또 올라가는데 고점에 사지 마시고 약간 조정 시에 사보자. 그게 더 맞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제안이 나오네요. 클리오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괜찮은 화장품 섹터 내 공략주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찾다 보면은 다 조정시 매수인데 이거 좀 고민된다라고 네. 하더라도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앵커님은 혹시 다이소 자주 가십니까? 네, 자주 가요. 네, 다이소에서 화장품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속눈썹도 사고 네. 립도 산 적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다이소 가게 되면 다 이제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이 한계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화장품이 중요한 또 유통 채널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올리브영이 국내에서 한 1,3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소가 1,500개입니다. 그럼 거기서 채널로 활용해서 화장품이 잘 팔린다. 네. 그러면 또 중요한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중에 하나가 토니모리가 그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토니모리 중에서 예전에 토니모리 하게 되면 또 약간 로드샵도 좀 있었죠. 맞아요.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살아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 브랜드 중에서 본셉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이거 그 로고는 봤어요. 예, 로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거기 다이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성과가 잘 나고 있대요.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판매 구조가 이끌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다이소를 활용한 이런 변화가 나오는 회사들 오늘 보니까 종목 중에서 원익이라고 있습니다. 원익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다이소에 활용하는 자체 화장품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실적 개선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직전 고점대 한 12,000원대 넘어서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에는 매수에는 종목 두 가지 한솔 아이원스와 토니모리였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투자에는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